구호부터 외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국회는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토론회를 속히 실시하고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지금부터 제4차 전파무기 위헌성을 알리는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의 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대표성을 갖는 의원들에게 피해를 인식시키고 법 제정을 위한 기초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잠시 전파무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파무기는 1950년대에 미국의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극비 실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 실험이 풍부되자 실험은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로 둔갑하여 현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이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피해자입니다. 피해 사례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우리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파무기로 인한 약물, 네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고문, 각종 스토킹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연설 집회를 통하여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되어 이 땅에서 이 범죄를 뿌리뽑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연설하시는 분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피해를 겪으면서도 범죄를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로 참석한 분들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피해자를 구해주는 정부가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연설 순서는 이현숙님, 이미진님, 박나미님, 이진아님, 윤범성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연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향성 에너지무기 전파무기 피해자입니다. 자세한 제 피해 사례는 제 유튜브 삼성은 독이다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전파 무기 피해자의 뇌는 컴퓨터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하려는 피해는 제가 겪는 피해 사례 중 일부이며 뇌 조작과 뇌 해킹에 관련된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 어플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특정한 감각을 느끼는데요. 제 주변에서 위치 어플을 실행시키고 폰을 사용할 때 특정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위성으로 잡혀가 찍힌 각 개인의 두뇌에 위성에서 레이저로 특정한 감각을 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사기로 약물을 몸에 주입하듯 뇌에 특정한 감각을 주입한다는 말입니다. 뇌에 감각을 주입한다는 것이 바로 뇌조작이고 뇌 해킹입니다. 어디 감각뿐이겠습니까? 감정도 생각도 조작당하고 해킹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뇌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주변에서 위치 어플을 실행시키고 폰을 사용할 때 특정 감각을 여러분은 이유 없이 느꼈지 않습니까? 특정 감각은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듯 여러분의 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재미있어 했는데요. 만약에 고통의 감각을 뇌에 주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고통을 느낄 겁니다. 만약에 우울증의 정서를 여러분 뇌에 주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우울증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절도라든가 살인, 소아성애자의 욕구와 충동을 여러분 뇌에 주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절도와 살인, 소아성애자의 욕구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반듯한 사람이니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제 주변에서 위치 어플을 실행시키고 폰을 사용할 때 재미있는 감각이 여러분의 뇌를 삽시간에 장악했듯이 범죄의 정서가 뇌 조작으로 뇌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게
타인이 자신에게 주입한 정서인지 자기 자신의 본래의 충동인지 여러분은 구분을 하지 못할 겁니다. 냉철하게 구분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밖에 나가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내 조작, 내 해킹을 당하는 여러분은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연설을 들으시면 B뉴스처럼 뭐든 언론을 제보지 못합니다. 대중이 움직일 때 언론도 따라 움직입니다. 재미 있는 감각을 뇌주입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민족의 해킹하는 곳은 어딜까요? 이 범죄의 주체는 누굴까요? 국정원일까요? 국가기관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CIA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이 들린다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다른 반 아이가 우리 반에 와서 너희 반에 생각이 들리는 애가 있다며?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토라라는 용어가 없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에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생각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또 믿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말이니까요. 저는 초능력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사토라에 생각이 들린다는 것은 컴퓨터와 연동된 나의 두뇌 패턴을 일부 소리 에너지로 변화시켜 위성에서 레이저로 사람들 뇌에 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상한 말들을 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요. 일정 지역의 소리 쏘는 기법은 실제로 몇 년 전 홀라 광고에서 사용했던 과학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람들 꿈에 나온 데 있는데요. 보편적인 수면 시간대에 수면 주파수에 맞추어 위성에서 레이저로 딥페이크든 뭐든 나에 관련된 이상한 영상을 쏘면 그 시간대에 수면하는 특정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뇌에 주입된 나에 관련된 꿈을 꿉니다. 나에 대한 악몽을 꾼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 조작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이 나를 혐오합니다. 현재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전파 무기에 의해 뇌 조작과 뇌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레이저로 일반인의 뇌도 뇌 해킹과 뇌 조작이 가능합니다. 위성에서 레이저로 평범한 사람을 끔찍한 초능력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전파 무기를 이용하여 타깃에게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전파 무기 피해는 나만이 타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 여러분들도 피해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단체로 특정한 감각을 주입받거나 동일한 소리를 듣거나 동일한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동시에 뇌 조작, 뇌 해킹의 실험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밝혀져 타깃뿐만 아니라 타깃 주변의 불특정 다수도 지향성 에너지 무기 범죄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참된 인권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윤건희를 끌어내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민주시민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전파 무기로부터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예, 예. 자꾸 이렇게 이러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같이 옮기세요. 저 연습하면서 막 실수해요. 들리세요? 아까 우리 내 위치가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자꾸 왜 이렇게 저렇게. 아니, 막 겹쳐버리니까 옮겨도 할 수가 없어요.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내가? 예, 저 회장님하고 겹쳐가지고. 괜찮아. 뭐 아, 이게 안 그래요. 신경 안 쓰지. 아니, 그거 단지를 하세요. 일을 다 안 해요, 그럼.
잠깐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파무기 피해자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전파무기 피해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전파무기 피해자 단체에서 왔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암암리에 미국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이 전파 무기는 아직까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전파 피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이 피해를 견디며 살아오고 있는 생존자들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피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피해입니다. 대한민국 딥스테이트 조직을 조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 한국이 무지하여 미국에게 속절없이 기대기만 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무지하기에 이제까지 대한민국 딥스테이트 조직은 대중을 선동하여 지속적으로 분단 국가를 내세워 막대한 국방비 낭비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무자비한 희생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한국이 무지하여 미국에게 속죄없이 기대기만 했고 미국에게 속절없이 기대기만 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무지하기에 이제까지 대한민국 딥스테이트 조직은 대중을 선동하여 지속적으로 분단 국가를 내세워 막대한 국방비 낭비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무자비한 희생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대가 달라져 있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존자들은 전파 무기의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조사해주지 않았고 딥스테이트 조직은 무력으로 더욱 큰 희생과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고통 속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이 전파 무기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정신병자로 내몰아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다운 생활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웃는 생활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치된 생활에 길들여서 침묵해야 합니까? 아무런 생각도 할 줄 모르는데 전파무기 자료들은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인권을 누리냐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 희생을 무력으로 강요하는 딥스테이트 조직에게 침묵으로 일관해야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요? 저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도록이라도 전파무기 방지법 법 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무력으로 희생만 강요한 지난날의 정부들의 딥스테이트 조직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수면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치졸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할 이 공간에 형평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무자비한 딥스테이트 조직을 수사하여 저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전파무기 방지법을 꼭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 같은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평범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모두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간보호법이 발의되어 저희 모두 즐겁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희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켰어요?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마이크. 아니, 윤모 선생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마이크. 시끄러워.
안녕하십니까. 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아주 조용한 제가 거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현재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참담함과 분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인후가 보이고 다뤄지는 국정감사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람 아닌 것들의 아수라장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국민이 아시다시피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단지 쿠데타가 진압되었을 뿐 언제 내란 종식을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 현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 폭력입니다. 전파 무기를 사용한 국가 역시 언제 종료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추정컨대 전파 무기를 사용한 국가폭력은 대략 50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가까이 전파 무기의 고문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전파 무기의 국가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이며 그 실체는 어떠한지 국가기관에 묻고 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전파 무기를 동원하여 불특정의 국민에게 날마다 고문을 가하고 있는 곳이 국정원입니까? 국정원은 답을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전파 무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자파로 인식을 했으나 그 의미가 약한 것 같아 전자무기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색과 자료를 통하여 포용되고 있는 전파무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파무기는 전파를 이용 위성을 통해 때를 조정하고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무슨 공상과학 용어 같은 얘기냐고 하실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5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이 시작되었고 인권 탄압의 문제가 제기되자 20여 년이 지나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련,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첨단 무기로 개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전파 무기를 정규군에 배치하겠다는 뉴스를 21년에 내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국내 조정 무기라고 하는 전파 무기는 물론 보이지 않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뇌를 공격함으로써 신체 각 부분에 이상, 임상,
통증을 일으킵니다. 전파 무기의 강도나 세기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국가폭력의 고문은 어떠한지 간추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폭력의 전체 기간은 2년 10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중순 가택 침입으로 시작되었고 방 안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일주일 정도 났었습니다. 바람감에 외출시 휴대폰을 끄고 다녔으나 아침에 23년 2월 5일에 평택역 앞을 걸어가다 어떤 전조도 없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힌 쪽으로 바로 깨어났습니다. 전파 무기를 사용한 테러였습니다. 검찰 독재의 대한민국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3년 9월부터 전파 무기의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 무기의 강도에 따라 심장은 제멋대로 뛰곤했습니다. 참으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신하였지만 오랜 당원의 적극적인 고지로 병원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1년 정도 심장 공격을 불규칙적으로 지속되었고 몇 개월 정도 강약의 통과 함께했습니다. 화장실에 하루 두세 번 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방 안에 물가스를 분사하여 병원에 감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24년 9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년 2개월 동안 성고문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아무 때나 성고문을 해대고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들이 망상이나 개인적인 생각,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포털에 전파 무기 피해자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파 무기 피해자 카페 모임에 피해자임을 밝힌 사람이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수는 1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파 무기의 공포로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을 택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호소에 대한민국은 호소와 기관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호흡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진아씨. 국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독재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치 개입을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국정원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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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무기 불법 사용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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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살상 전파무기 범죄자를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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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 폭력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폭력을 단절해 주십시오. 2025년에 가기 전에 국정원의 개혁을 단행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아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핸드폰을 조작하고 지워서 글 한자를 쓸 수가 없게 하고 경찰에 5번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파무기 피해자 이진하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9218-5607이며 S23 기종의 KT입니다. 031-838-5607 집전화번호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영돈 PD가 간다는 언론의 전파무기 피해자들이 자주 나왔었고 우리나라에만 수천 명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상현이 전파를 쏘니 제가 이상현 얼굴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현이 훔쳐갔습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LG 3세 이상현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전파 무기 가해자입니다. LG 산자 강남본점 옆 강남 기동 힐링테일의 의사로 있습니다. 이상현이 전파 무기로 수천 명의 자살을 일으켜서 LG 공사체육의 한국권이 2045년도에 줄줄이 성공할 예정입니다. 국제폰으로 핸드폰을 조종해 글을 얻는 데만 쓸 수 있고 PC방을 전전해도 PC를 바꿔도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해킹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계속 신고만 하지만 계속 한국 경찰들을 매수해 방해합니다. 저는 아바나 중국의 전파무기를 직원을 줬는데 엄청난 방해가 온갖 머리에서 검출되었고 3가지 기계로 모두 검출되었었습니다. 전파무기 피해자 증명서도 있으며 시신경 손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공제폰도 관련 세미나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정신조종당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만 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한 번의 이유가 5번의 강제 입원을 당했으나 여전히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병원에서 지켜먹고 있는 전파무기 피해자들은 아무도 저를 정신병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 MRI 촬영되며 정상으로 나왔으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가도 약을 끊어도 편의점 3곳에서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을 할 때도 또다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원래 조현병은 성장기 사춘기에 오는 것이지 저같이 나이 40이 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넘게 중고등학생 가해를 잘리지 않고 수업해왔는데 남편을 정신조종해서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인터넷 계정 해킹과 집안에 침입해 이상현이 전파무기로 가해하는 증거 영상, 사진들과 전자파 차단 제품을 훔쳐가는 등 전파무기의 뚜렷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점점 심하게 아파가는데 저를 정신조종에 미친 짓을 시키니 남편은 세상 없이 착한 사람인데 정신조종을 당해 정신병원 원장이 전문가라며 계속 한두 달 만에 정신병원에 넣기를 반복하고 글을 써서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찢어 죽일 놈은 이상현입니다. 이상현님을 알리는 글을 쓰면 핸드폰을 먹통으로 만들고 제 아이디로 나쁜 글을 써 힘있는 분들과 이간질 시키는 초현실적인 범죄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너무 힘든 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강남본점역 기동필지에 위치한 태인 대표이사 이상현이 전리지만 전파무기 가해자이며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LG 3세 이상현으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상현이 가해자가 아니라면 이수민과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는 등의 정보들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은 미국에서 장애인을 지정한 이름과 총으로 비만티진에 8가지가 넘는 전파무기병에 걸렸고 친정어머니는 백내장 수술, 악성 위암 수술과 잘 유지되던 당뇨가 다행히도 갑자기 치솟다가 언제 끝나는 듯 잘 유지되고 저처럼 이빨이 저절로 빠지고 언니는 눈대장에 몸에 혹이 생기고 남편은 대형성 대장염을 걸렸습니다. 저는 가해가 시작되는 갑상선 자극을 반복해서 먹고 있고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는 그 외에도 집안 사람들 모두 전파무기병으로 계속 아픕니다. 전파무기 피해를 입은 4년 전부터 정신조종으로 주식으로 돈을 잃게 수십억의 손해를 보았고 핸드폰을 조작해 가해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친척들까지 수십 가지 전파무기병에 걸려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파무기 피해를 느끼기 전
전에는 1년에 해외여행을 4번씩 가고 하나뿐인 날은 100만 원이 넘는 사립초등학교에 전에는 경제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4학년은 대학 이후 제 인생 전반에 걸쳐 거절당하면 누명을 씌워왔습니다. 사명감으로 담긴 공작권 빡빡한 진주와 연희 이름을 계속 긁어거리며 인공화청을 엮었군요. 제 인생에 누명을 씌워온 인간과 최근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힘 있는 분들에게 기분 나쁜 거, 힘없는 이지나 지가 가루로 만들면 놀렸는지 왜 건드리겠냐는 말에 항상 인공화청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지가 애인럼 메일 주소는 KARMA56749 네이버닷컴입니다. 살인적인 정신조정에 주변이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선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마음대로 하세요. 주세요. 훨씬 잘 들려. 네, 잘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전파 피해자 단체에서 나온 윤범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연단에 쓴 목적은 전파 무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것에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우리가 화해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전파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으로 옛날에 그 소련의 스푸트닉 1호를 발사하면서 최초의 인류는 인공위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종류의 아주 많은 종류의 인공위성이 하늘에 떴었죠. 그리고 지금도 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정보 전용 그 인공위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전용 인공위성은 미국에서 NR로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특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서 저희 위치에 있는 굉장한 압력의 전기를 끌어다가 이것을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쏘아서 많은 설상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게 하는 이러한 그 잔인함을 보이는 그러한 그 과정의 기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그 전리층에 강한 압력에 그 받아서 이것을 인간이 만든 기지국에다 보내면 이 가해자들은 이 기지국에서 이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BW 즉 지향성 무기로서 각각의 그 죄 없는 무고한 백성들을 그 TI라고 해서 전파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 지향성 무기라고 했는데 지향이라고 하려면 뭐예요? 반드시 그 계획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그 전파의 볼트는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도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쇠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I가, 피해자가,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 방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쏘면은, 그 시멘트를 뚫고, 그리고 쇠를 뚫고 가서 그것이 그대로 모니터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 전파 피해자들은 흔히 얘기하는 헌법상의 그 사생활의 자유가 단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향성 무기로서 피해 충분 조건을 갖추기 위해 그 가해자들은
인공위성을 고압력으로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피해를 받는가? 1번 정신 조종을 합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보통 0.4Hz에서 30Hz 정도의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그 감마 이하 정도에서 우리의 뇌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40Hz 이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갑자기 정신 이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0.4Hz 정도에 넣으면은 갑자기 앉았다 말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파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을 단 0.1%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파경지경에서 여태까지 생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체에서 정신조정을 받아서 사체에서 낙하여 자살을 하였고, 어떤 분은 암전파를 맞아서 그 암에도 그 전파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넣으면 해당하는 암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자다가 심정지에서 사망하는 경우 등등의 많은 그 전파무기로 인해서 살상을 당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사회에서 온전한 느낌을 봐주는 것은 법원도 없고 검찰도 없고 국회도 없고 정부도 없고 어떠한 국정원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우리의 어렵고도 아주 파격적인 이러한 실생활을 한 번이라도 와서 조사조차 하는 사람도 없기에 우리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정신 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경 조정을 합니다. 이 신경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의 중추 신경을 건드리면 이것이 뇌를 통해서 척수로 가면 이 척수에서 손발이 움직이는 건데, 이 가해자들은 우리의 중추 신경을 건드려서 손발이 제 멋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여서 남들과 폭력을 행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뉴스미디어에서 많이 나고 있는 어이없는 그 폭력이 많이 나죠. 자기의 가까운 친인척을 막 칼로다가 휘두르고 흉기로서,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사건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실증법적 사안이 아닌 우리가 어떤 진실의 규명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것은 거의가 확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정신조정, 2번 신경조정, 3번 저격을 합니다. 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그 전압이라는 건 뭡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데서 전기가 흐르면 거기에서 암이 생기면서 미실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흔히 우리가 무슨 배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학생들이 그 침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데서 한 방 맞으면은 배가 침몰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격용으로서도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의 과학자 탐대던 중령이 말하기를 우리의 원자 잠수함이, 미국의 원자 잠수함이 침몰 표파가 된 것은 소련의 사이코트로닉스의 덕분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사이코트로닉스라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은 약간은 좀 인공위성과 개념이 틀립니다만 지상에서 그 수십만 볼트를 쌓아 올리면은 전류층에서 미래 웨이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맞으면서 정확히 반사가 돼서 해당 목적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격용으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에게 각종의 병을 주입시킵니다. 미국의 최대의 세계저열인 락펠러 연구소에서는 거기가 자기가 고용한 코넬리우스라는 박사를 고용하죠. 세균과 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화학무기로서 또한 원격무기로서 우리 인간에게 쓰면 해당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수에 의한 병의 옮김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험 관계상 그것을 생략하고 그래서 그 병기를
옮겨서 순식간에 우리가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EMR이라고 하는 그 전자 확장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기균이 우리의 몸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써가지고 이것을 EMR을 쓰게 되면 수십만 배로 불과 몇 초 사이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쑤시고 아프고 가래가 나고 병원에 가다 낫지도 않고 계속 그들이 전파를 쥐고 있는 한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옮깁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VFK가 되겠습니다. VFK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인공환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들에게 인공환청을 일으킬 때는 원격에서 전파를 쏘면 그 전파가 우리 몸 안에는 피부에는 6,006개의 혈이 있습니다. 그 혈을 타고 우리 몸에 들어가요. 그 전파가. 그래서 막 그 소용돌이 치다가 내지가 딱 멈추는 것이 이 뇌의 청각피질에 멈춥니다. 그럼 청각피질에서 그 전파가 맞으면서 다시 튀어나올 때 이것이 음파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환청이라고 하면은 바깥에서도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잘못된 그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만이 들을 수 있기에 이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정신과에 가서 알아보라. 정신과에서는 이 환청은 대단히 그렇게 신중한 병세를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루 종일 VTK를 이용해서 내 몸 안에서 24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무기의 그 극도의 피해성 1번 우리의 그 정신을 조종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의 델카드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원천적인 생리구조, 즉 우리 인간의 DNA를 얘기하는 거죠. 원천적인 생리적 구조를 이용하여 그것을 때리면 그 누구도 여기에서 정신조정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정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조정을 합니다. 세 번째 저병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병을 주입합니다. 다섯 번째 VTK 인공환청으로서 우리를 24시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 어려움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국정원이다 등등의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들은 우리는 이 업무와는 관계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무기는 전리층에서 직접 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구 어디에라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홍보와 더불어 인식을 확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해서 이것이 입법이 공포되면서 국민들이 우리가 이러한 위험성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가해자들이 이러한 지구의 땅이 신성화될 때까지 결코 허락하면 아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의 율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2000년대 초에 미국의 지금 인공위성과는 좀 약간 갭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에 관한 전파 방지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5년 정도에서는 미국의 하원의원 쿠시니치 의원이 자기의 동료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입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속히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온 국민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각종의 매스미디어의 기자들, 정치인들,
과학자들,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그 격파 피해자들이 모여서 국회가 반드시 이 법을 토론화하고 그리고 입법화해서 이 세상에 더욱더 평화스러운 곳으로서 탈바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연설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많이, 잠시만요. 자, 한 분이 더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전자파 모임이라는 게 이게 상당한 수십 년부터 이렇게 공통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옆에서 방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 방사하는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정신병자 취급받고 가정생활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도 못하는 이러한 장애자도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장애자를 만드는 것이 전자파 피해입니다. 이것은 이 실체가 1997년 미국 FBI FBI 그 수사관이 푸아리치라는 그런 박사를 수사하게 됨으로써 이게 전자파 피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아리치라는 이 정신과 박사가 미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 CIA에 들어가서 인간 실험을 한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각종 인간의 뇌 실험하고 방사하고 그래서 이분이 97년까지 미국의 CIA NK 프로젝트 즉 말하면 불스톤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일러 웨폰 침묵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실험했던 것인데 이것은 무분별하게 사람한테 방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이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실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장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푸아리치라는 것을 자료를 검색해 보면은 그분이 언제 연구를 했고 어떠한 실험을 했고 그래서 FBI 그 수사관이 절대 전자파 피해에 대해서 의사나 동료들한테 얘기하면 정신병자라고 그런 의심을 받으니까 절대 남들한테 알리지 말고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국가에 보고하고 국가에 이렇게 지원을 받으라고 했던 그러한 FBI 그 수사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피해를 국가에서는 지금 내일이 아니다 약만 먹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러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자파 장애에 피해보는 사람들의 아픔을 국가에서는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피해자 박종이며 상당히 국가의 도움으로 아직까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들은 이 푸아리치가 어떤
한해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피해자들의 연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좀 여러 가지를 외칠 건데요. 첫 번째 구호는 좀 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토론회를 속히 실시하고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전파무기 불법 사용 철저하게 조사하라. 인명살상 전파무기 범죄자를 엄벌하라.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범죄 끝장내자. 이제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연설에 참여하신 피해자님들과 오늘 참석하신 피해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하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로 오셔서 저희 연설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무섭게 발달한 과학 범죄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설이 전파무기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11월에 5차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짜와 장소 등은 추후에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에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